7번째로 음철지유. 마고성의 사람들은 지유를 마셔서 혈기가 맑고 밝았다. 능지조화란 무엇인가? 귀에는 오금이라는 것이 있어 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약하며 걸을 수 있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왕래하였습니다. 지유는 당시 마고가 허락했던 마고성 사람들의 유일한 음식입니다. 마고가 창조한 사람들은 지금의 인류와는 다른 신체기관을 가진 듯합니다. 귀에 오금이라는 신체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보통의 소리가 아닌 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음은 하늘의 소리란 뜻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따로 설명은 없지만 천음을 듣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인류에게 사라진 또 다른 감각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장에 성중에 지유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이희가 사천인 사천녀를 낳아 길렀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인구 증가로 인해 지유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겨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는지 어떤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귀한 물질이었나 봅니다. 마고성은 인류의 고향이자 지상 낙원에 비유될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나 에덴 동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인류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음식이 지유뿐이란 사실이 너무 특이하지만 사람들의 품성이 순수하고 정감이 있는 이유는 지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능지조화와 혈기가 맑고 깨끗하여 청명한 것도 역시 그 덕분이었습니다. 능지조화란 말의 조화는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요술이나 마술 같은 신기한 능력이 있을 때 조화를 부린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조화를 안다고만 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이 조화를 부릴 줄 안다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재주보다는 지식과 지혜의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즉 교육이나 배움을 위한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와 통찰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조화의 조는 짓다, 만들다, 세우다, 꾸미다, 조작하다 등의 뜻이고 화는 되다, 모양이 바뀌다, 고쳐지다, 따르다를 의미합니다. 8번째로 오금.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기관으로 보인다. 오금을 통해 생명체가 숨을 쉬듯 항상 천음을 들을 수 있었기에 성품이 순정하고 조화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제6장에 의하면 지유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에 있던 오금이 토사로 변하여 결국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인체에서 오금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인류가 천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뜻합니다. 제3장에 위에 있는 음상이 햇볕이 땅에 이르듯 아래 세상을 비춰주고 밑에 있는 향상이 넓게 울려 퍼져 고루 천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만물이 윤려에서 나왔고 인류도 역시 음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따라서 천음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금을 통해 생명체가 숨을 쉬듯 항상 천음을 들을 수 있었기에 성품이 순정하고 조화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번째로 행능도보. 도보의 도는 도약, 즉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오르는 것을 뜻한다. 높이 뛰는 점프 능력인데 어느 정도였는지는 몰라도 자유제대로 어디든 왕래가 가능했다고 하니 엄청난 도약력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 역시 현재 인류에게 없어진 신체 능력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흔히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최초의 기원으로 봅니다.
이후 개통상으로 흔히 베이징어닌,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을 거론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세계사는 인류 문명의 기원으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즉 4대 문명을 들고 있지만 이보다 더 오래된 문명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만 이미 3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신의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자기네 문명이라고 주장하며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채 동북 공정과 더불어 은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홍산 문명, 흑피옥 문명, 크리스탈 문명으로 알려진 서로 다른 유적들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단단한 옥을 가공해서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어떻게 구석기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기보다 단단한 옥을 그렇게 가공하는 것은 현재의 도구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은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대인의 도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입니다. 홍산 문명의 유적에서 나온 빗살무늬 토기와 흔히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적석총은 우리 민족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지 않았고 무덤은 토각묘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로 볼 수 없지만 항상 그렇듯 무조건 우기며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된 유적이 흑피옥 문명입니다. 흑피옥은 모두 검정색을 띠고 있는 옥입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검정색 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옥을 검정색으로 칠한 것입니다. 옥에 도료를 입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발견된 유물의 수도 매우 많아서 예전에는 쉽게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흑피옥 조각상들의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흑피옥이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조각을 한 것도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릉도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흑피옥이 정확히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부도지에 나오는 내용과 일부 관련이 된 것은 아닐까요? 참고로 크리스탈 문명은 시대적으로 흑피옥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옥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재료인 수정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 일반인들에게 아직 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3장에서 사천인이 궁과 소를 지었다고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소씨가 돌아와 소에 올랐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4장은 도약하는 걸음이 가능해서 자유자재로 왕래했다고 합니다. 궁과 소는 보금자리로 집과 같은 곳입니다. 도약하듯 뛰어올라 소에 올랐다는 것은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흑피옥 조각상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시 인류의 신체가 지금 사람들과는 다소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고대인이 살았던 유적지에서 다리를 펴지 않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배장된 율골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